보시죠.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여기 쌀과 부식 있잖아요. 여기 구입하고 조심한 게 쌀. 여기 보시고 이거 면세거든요. 면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면세 쪽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증명 서류는 카드죠. 그래서 이거는 매입 쪽에 카드 면세 매입이니까 카면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를 외워달라라는 게 요런 애들 때문에 그래. 쌀 있죠, 여러분들. 이제 33만 원 이렇게 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 같지만 면세니까 그냥 33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공장 직원 매기려고 산 거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4월 3일자. 자, 유형은 매입 쪽에 카드 면세 매입입니다. 요거 면세라고도 하셔도 안 돼요. 면세라는 유형은 계산서가 있어야지만 면세라는 유형을 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33만 원인 거예요, 그냥. 조심하실 건 우리가 카드 쪽은 내가 구매한 거래처는 카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딨냐면 우리가 온마트에서 매입했으니까 온마트 것이야지 카드 회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다 블럭이 쳐지면 카드 회사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F2번 눌러서 여기 롯데카드라고 했으니까요. 요 아래 거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붕괴 유형은요, 얘는 일단은 외상은 안 돼요. 왜냐면 복리후생비 쪽이니까. 그래서 혼합되고 카드 되는데 가급적 카드 거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했죠. 맞죠? 자, 왜냐라고 하면, 여기 미지급금 이쪽에 우리가 카드 회사, 여기 채무는 카드 회사한테 있는 거니까, 여기 카드 회사가 걸려야 되는데, 혼합 거시면 온마트가 걸릴 거예요. 요거 유념하시고, 차변은 500번대 복리후생비였잖아요.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거래면 가급적 카드 거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물론 혼합하시고 미지급금을 롯데카드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혼합 거신 다음에. 그래서 꼭 연세를 외워주세요. 특히 우리 먹는 쪽하고요. 아까도 꽃 쪽 잘 나오거든 시험에. 그래서 꼭 시험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처럼 줘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이제 15번. 자, 15번. 시간 3분 30초 드릴게요. 똑같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15번? 네, 이거. 현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현과는 현자가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 현금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 여기 현금 영수증. 현금 아니에요. 현금하고 현금 영수증은 다른 거예요. 현금은 없는 거, 증빙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럼 교재는 146페이지입니다.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거래징수가, 여기 거래징수라고 돼 있죠. 거래징수가 뭐냐면, 판매자가 원래 부가가치세를 구매자한테 징수하는 게 거래징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특례 보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 하시다 보면은 특례라는 표현을 은근히 좀 많이 보실 거예요. 특례가 뭐냐면 특별히 인정되는 사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특별히 인정되는 사례다라는 건 예외란 뜻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특례라고 하면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뭐냐면 이 시험에 대리납부는 되지 않으니까 뭐냐면 우리 재화의 수입이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러면 외국에 있는 놈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내야죠. 그걸 한대요, 안 한대요? 여기 있죠, 아예 그냥 여기 있죠. 재화의 수입 시 공급자는 외국의 사업자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예외적으로 재화를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죠. 안 내니까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랑 관련되어 있는 판매자는 세관장이 있는 세관이지 ABC가 아니에요. 되세요? 그래서 이거 유념하세요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입 쪽에서 제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여기 문구를 보면 여기도 맞죠, 여기?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하면 요 ABC가요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요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 안 내요. 우리나라에 안 내. 안 내니까 마치 우리가 김포 세관장 있죠. 김포 세관장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부가세를 낸다라고 했었죠. 맞죠? 매입자가. 그래서 김포 세관장을 우리가 가상의 공급자로 봐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김포 세관장이. 그러면 이제 이 1,000만 원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이건 세관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ABC한테 가는 거고요. ABC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에 안 내니까 이 100만 원 있죠. 부가가치세 100만 원. 요거는 ABC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세관장, 아이고, 죄송해요. 왜 여기로 갔어? 죄송합니다. 요건 김포 세관장한테 내는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판매자는 세관장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했으니까, 분계 유형, 그리고 조심하실 게 아까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과 현면 할 때 현자는 절대 현금의 현자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들어가야 현과 현면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왜냐 원재료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5월 1일자에 유형은 수입이 돼요. 55번 수입. 그리고 공급가액의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은 실제 세관장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세관장이 마치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정해서 부가가치세만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건 세관장의 매출액이 아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수입 거면 아마 컴퓨터가 이 100만 원만 잡을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 거래처 코드는 세관장이 있는 김포세관. 전자죠? 분계예요. 헌금할게요. 혼합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 알아서 컴퓨터가 100만 원만 잡아주죠. 그죠? 1000만 원은 세관장이 먹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해요. 수입을 걸게 되면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원재료 매입한 거잖아요. 그럼 원재료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계정 과목이? 원재료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언제,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받았고 나중에 팔 거죠. 그렇죠? 우린 법인 내니까 소비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나중에 팔아서 매출세액을 내면 돼요. 매입세액을 못 받죠, 공제가, 소비자가.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 원재료 아닙니다요. 아셨죠? 원재료는 뭐예요? 원재료는 언제 쓰냐면 내가 부가가치세 못 뺄 때 그때는 원재료 산 게 맞지만 빼주잖아, 100만 원. 나중에 내 세금에서. 그래서 그래서 부가세 대금이 맞다라는 겁니다요, 이거. 그래서 원재료를 고치셔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 유형은 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15번은요. 자, 이제 16번. 자, 16번은 시간 3분만 드릴게요. 그럼 보시죠? 네, 해도 되죠? 자, 이 16번은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냐면 뭐 어떤 딱 특정한 챕터가 아니라 그 현금 영수증 문제면 일반적으로 우리 현금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통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보통예금으로 주고받을 때도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됐죠?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유형은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를 해요. 가끔씩.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현금 영수증 나오면 꼭 현금 여부 체크 꼭 하세요. 좀 이걸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이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험에서 가끔씩 또 거래처 안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특히 신용카드 같은 거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파신 분들이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처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가맹점용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을.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요게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매입세액을 부담했죠. 그리고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건 비품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놈이죠.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현금 영수증이니까 일단 매입 쪽에 현과 유형 쓰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현과 유형이니까 88만 원 입력하면 쪼개겠죠, 컴퓨터가. 그죠?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 보통 예금 지급했다. 요거. 그래서 5월 2일자 유형은 매입 쪽에 현과고요. 얘는 아까 했던 3개에 해당되니까 여기 그냥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넣으면 쪼개죠. 88만 원. 쪼개고요. 알아서. 자, 거래처는 시골상해. 네, 분계 유형은 혼합이었던 문제예요. 차변의 비품,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야죠. 요거 좀 그죠? 꼭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17번이네요. 17번. 자, 17번도 좀 약간 회계 잊어버리셨을까봐 넣어놓은 문제고요. 자, 17번 시간 3분만 드릴게요.
7번 할게요. 보시면은요. 그 일단 여러분 절대 자의적 해석 안 되시는 게 가끔씩 이거 불공 넣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불공? 왜냐면 그 화물 자동차가 화물차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쪽은 승용차 쪽만 여러분들 우리가 인승 cc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물차는 승용차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화물차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자,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혹시라도 여러분 수익적 지출 까먹으셨을까봐. 우리 계정과목은 뭐죠? 원래는 수선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수익적 지출이 뭐에 대한 거냐면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거 한 거죠? 그럼 계정과목이 뭐예요? 차량 유지비가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가 원칙, 차량과 관련된 우리가 비용 처리인 차량 유지비. 그죠? 그래서 요거는 500번대 차량 유지비 쓰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낸 거,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5월 8일자의 유형은 51번 과세, 공급가액 30만 원. 거래처는 탄탄. 네, 전자가 맞고요. 분기행 혼합이죠. 당좌 예금도 감수해야 되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적으시는 거고, 대변에 당좌 예금 6만 원, 대변에 현금 27만 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정 과목 복습 때문에 낸 거고, 그때 가끔씩 오해하셔가지고, 그 화물차도 여러분들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따질 수 있으실까봐 그 두 가지 이유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 다시 한번 복습차 낸 거고, 그래서 꼭 수익적 지출이 수선비는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18번이죠. 아닌가? 18번 맞죠? 자, 18번이고요. 시간은 3분 30초 드릴게요.
자, 보시죠. 18번. 자, 일단 여기 500번대 복리후생비죠. 여기다 복리후생비인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결제한지는 그냥 여기 카드라고 돼 있죠. 카드 종류. 그래서 일단 수원카드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 쪽이죠. 맞죠? 카드로 긁는 사람이 매입 쪽이니까 매입 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매입세를 부담을 했네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복리후생비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매입 쪽의 카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안 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 가맹점 찾으시면 돼. 가맹점. 맞죠? 우리가 카드로 여러분들이 긁으시면 가맹점이 나한테 판매하는 거래처거든요. 그럼 제주 똥돼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걸어볼게요. 5월 9일. 자, 유형은 카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입력하면 쪼개고 알아서. 그래서 제주 똥돼지. 자, 그 다음에 블럭 싸잡히니까 F2번 누르셔가지고, 카드 걸어야 되겠고, 혹시라도 카드 잘못 뜨면 유형 잘못 거신 거라고 했죠. 수원 카드. 네, 분계 유형은 가급적 카드 추천. 외상은 안 돼요. 왜 외상이 안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액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일 때만 써요. 복리후생비는 미지급금을 잡아야죠. 재고자산 매입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혼합하고 카드 둘만 가능. 그래서 카드 것이고, 여기 미지급금은 수원카드 맞죠? 대신에 여기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혀야 되니까 얘가 이제 5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잡히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9번인데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동그라미 19번은 그래서 3교시 때 이론 설명하고 할 거고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다시 1페이지로 갈게요. 1페이지로 오시고 자, 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여러분들. 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은 제가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아예 넣어놨어. 교재 249페이지 참조하시라고. 됐죠? 교재 249페이지 참조 이렇게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 보시고 한번 여러분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은 4분 30초 드릴게요. 그거 보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9페이지.
자, 여러분 보시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품목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품목이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유일하게 우리가 복수 거래는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일단은 이게 왜 복수 거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다 품목이 하나였죠. 하나인데 이렇게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못해요. 복수 거래하면 한 개의 세금 계산서 품목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증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 두 장을 못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죠. 여기 품목란에서 F7번 복수거래 선택하라고. 어떻게 하시냐? 날짜가 1월 2일자잖아요. 일단 유형 자체는 딱히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유형은 지금 제품을 팔았고 매출 유형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럼 10% 과세 매출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매출 쪽이 과세 유형이에요. 다 똑같은데 복수 거래만 달라요. 그래서 유형은 매출 쪽에 과세고요. 원래는 품목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 여기 위에 있죠. 이 복수 거래. 그러니까 여기에 품목이 있을 때 이때 복수 거래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누르시면은요. 예,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커서가 이렇게 가요. 여기에서 이게 품목 두 가지 이상이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그 로고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여기. X 제품, Y 제품, 수량 단가 입력하면 알아서 금액은 걸릴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문자 같은 거 지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X 제품 적고요. 그 다음에 뭐 규격 이런 뭐 중량 같은 건 없죠. 넘어가요. 수량이 10,000개니까 10,000. 그 다음에 단가는 또 10,000원이네요. 10,000원. 네, 이렇게 잡으시는 거 일단 하나 해결했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Y 제품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Y 제품 5,000개 한 개당 7,000원. 그럼 여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예.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 부가가치세까지는 다 잡혀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래처부터 먼저 입력을 하면 되니까 커서를 여기에다가 두시면 돼요. 알죠? 위로 이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서 우리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갑자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뜰 거예요. X 제품 왜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 예, 여기 오른쪽에 아예 복수라고 걸려져 있죠. 이렇게 이것만 외워주시면 이건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처가 동화죠. 동화. 그다음에 전자가 맞고 그다음에 분계 유형은 전부 다 외상이에요. 그죠? 근데 외상으로 판 게 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니까 분계 유형은 뭐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혼합 거셔도 되고 외상 거셔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알죠? 이거는 외워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실력 여부가 아닙니다요. 알죠? 이렇게만. 네. 그래서 품목은 요놈 식기만 채점 대상입니다. 요놈 식기만. 이렇게 안 그러시면 일단 점수 부분 점수 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해야 돼. 2번 일단 2번 별표 치실래요? 2번 별표. 2번은 근데 제가 좀 이론 좀 설명드려야 돼요. 이게 회계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일단 먼저 이거를 하실 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부가가치세 하고요. 일단 여기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우리 부가가치세란다. 세법하고요. 회계가 좀 다른 게 부가가치 회계 쪽은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매출, 환입 및 내놓으리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세법은 유용한 정보 제공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알죠? 왜냐면 세법은 세금 걷는 게 목적이지 왜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에 관심 유용한 정보 왜 제공해 우리가 또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 환입 및 내놓으리 이런 거 안 써요, 세법은.
알죠? 그래서 어떻게 일단 여러분 이게 좀 낯서실 거예요. 왜냐면 회계를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선 분계가 핵심 분계가 나머지는 이해하시는데 분계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자 해볼게요. 일단은 자 수정세금 계산서는 뭐냐? 우리가 뭔가를 수정하는 건 당초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에서는요. 내가 당초에 뭔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금액이 뭔가가 금액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공급가액의 변동. 그럼 변동이 있으면 다시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일단 그게 수정세금 계산서인데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내가 6월 5일 날 제품을 외상으로 현금인가?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당초에 6월 5일 날 이렇게 끊어줬을 거예요. 10,000원 더하기 1,000원. 여기 숫자만 보시면 돼요. 10,000원 더하기 1,000원. 이렇게 끊어줬을 겁니다. 그럼 분계가 이렇게 잡혔을 거예요. 제품을 전액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1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11,000원. 물론 컴퓨터 알아서 걸어주긴 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의 매출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10,000원만 나의 매출이지 1,00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죠, 여러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은 10,000원 이렇게 컴퓨터 끊어줄 거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 1,000원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맞죠? 이렇게 분계를 끊어서 갖다 주긴 상대방한테 줬는데 갑자기 9월 20일 날 매출 환입이 2,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반품이죠, 여러분. 반품. 맞죠? 반품이라고 배우셨죠? 매출 환입? 그럼 반품이 들어왔으면 우리 회계에서는 매출 환입 어떻게 처리해요? 매출액에서 아마 차감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매출 환입, 뭐 애누리 할인 같은 거 있죠? 그거 세법도 다 똑같아요. 매출 환입 등은 다 매출액에서 까요. 아시죠? 그럼 당초에 내가 반품이 2,000원이 될 거란 사실은 6월 5일 입장에서 모르죠, 당연히. 맞죠? 상대방이 반품할 상이다라고 해서 8,000원 원래는 그럼 제대로 했었더라면 우리가 10,000원에서 2,000원 뺀 8,000원이 나의 매출액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6월 5일 날 원래는 만약에 반품이 일어날 걸 알았더라면 8,000원에다가 800원 이렇게 끊어줬어야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8,000원 더하기 800원 되게 하면 되는 거죠. 9월 20일 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0,000원을 빼기 2,000원 이렇게 마이너스로 금액을 해가지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금액의 음수로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2,000원, 마이너스 2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당초에 세금 계산서에 음수로 돌리면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8,000원 더하기 8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금액 끊어야 된다. 그리고 9월 20일자로 끊는 거 똑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 처리가 속된 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고 할 때 짓 같아요. 알죠? 여긴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니까 분계가 마이너스가 끊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알죠? 어떻게 끊기냐면 자 이상해요. 어떻게 끊기냐면 일단 이거부터. 그래서 일단 수정세금 계산서는 여러분들 유형 거실 때 당초의 세금 계산서의 금액만 바꿔서 상대방한테 끊어주기 때문에 유형은 당초의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은 유형 끊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당초에 세금 계산서 금액만 고쳐서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형을 바꿔서 끊어준 게 아니라. 아셨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주로 매출 환입 쪽 내니까 음수로 끊어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로. 맞죠? 물론 플러스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내면 사람 죽어요. 맞죠? 분계가 이상해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9월 20일 날 그럼 분계가 이렇게 끊겨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이 2,200원만큼 취소가 되겠죠. 채권이 외상 매출금이요. 2,200원만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래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0원이잖아요. 회계에서는. 맞죠? 근데 세법은 그냥 당초에 공급가액의 음수로만 하고 분계는 우리가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차변 외상 매출금 빼기 2,200원. 빼기 2,200원 이렇게 걸려요. 맞죠? 이게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게 아니라 차변인데 마이너스가 감소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회계는 마이너스 분계 안 끊지 않아요. 여기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초의 분계도 음수로 그냥 끊어버려요.
알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제품 매출이 10,00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0원이잖아요.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더하면 800원이죠. 그럼 1,000원에서 마이너스 200원 이렇게 끊겨요. 요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될 쪽은요. 부가가치 세법, 세법이니까 회계가 아니라. 알죠? 그래서 분계 자체도 음수로 끊겨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신다? 받아들이신다. 알죠? 이게 그러니까 힘든 게 뭐냐면 회계랑 이제 세법이랑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지 같아요. 근데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니까 우리가 다 플러스로 끊어야 돼요. 알죠? 다 플러스로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끊어버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끊어버리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로 끊어버리면 또 다 차변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 대변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니까 분계를 다 플러스금에 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차대변 일치해야 되니까 분계를 마이너스 끊어버리면 차변에만 적히는 거잖아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 여기 이쪽은 여기 세법은 차대변이 같아야 된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알죠? 그냥 이렇게 세금만 잘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끊습니다요. 자, 그럼 이해가 되셨다면 암기가 되셨다면 이해가 되셨다면 아니고 암기가 되셨다면 다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자, 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자, 1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고 이거 하고 쉴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이고요. 시간은 여러분들 4분 정도 드려볼게요. 생각하실 시간 드려야 되니까. 요게 그 1번하고 좀 제가 같이 엮어서 낸 문제거든요. 원래는 1번하고 2번은 별도인데 1번하고 2번을 제가 좀 같이 해서 1번 당초에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있죠? 그게 2번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왜 넣으세요? 동그라미 2번. 이거 복수거래 하는데? 복수거래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복수거래로 하세요라고 언급을 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품목에서 복수거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보시면 좀 요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X 제품을 여러분들 1월 2일자에 10,000개 하나당 10,000원에서 1억 원에 팔았잖아요. 맞죠? 아예 그냥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연결시켰어요, 문제를. 그랬다가 1월 18일 날 이 중에서 1,000개 있죠? 1,000개 한 개당 10,000원이 불량품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1억 중에서 1억이죠. 1억 중에서 여기 계산하시면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만큼이 빼줘야죠, 여러분들. 1,000만 원만큼이 빼져서 원래는 900만 원이라네. 9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내가 반품될 줄 알았나? 1월 18일 날. 맞죠? 그럼 당초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1월 2일 날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8일 날 당초에 세금 계산서는 매출 쪽에 과세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맞죠? 요거에 뭐만 하냐면 공급가액만 음수로 끊어주는 거예요, 음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 일단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1,000만 원만 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부가가치세는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세금 계산서를 다시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다음에 거래처는 당초에 동화니까 동화. 하시고 문제에서 이건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건 전부 다 외상매출금에서 우리가 까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은 외상 또는 혼합하시면 전액 외상매출금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보시면 아까 했던 그 분계랑 일치하죠. 차변의 외상매출금 그냥 마이너스로 끊는 거예요. 여기는 부가가치세 동네이기 때문에. 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0원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고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많이 여러분 연습하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처음이시니까 좀 익숙치 않은 거지 몇 번 많이 접하시면 요거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